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이선쌤입니다.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일산에 사는데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교육열이 높은 일산에서 25년 가까이 살면서 보고 느낀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출산 기피 현상 때문인지 요즘 놀이터에는 제가 저희 집 남매를 키울 때에 비하면 정말 아이들이 없어요. 텅 빈 놀이터를 보면 제 맘도 편치 않더라고요.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초등학교 교실도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한참 육아를 할 때나 지금이나 그나마 놀이터에서 뛰놀아야 할 아이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바삐 오가는 걸 보면 이 또한 편치는 않네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방학 때 당시 아들 또래 초등 3학년생이 오전 10시에 수학학원에 가서 저녁 나절까지 수학 선행학습을 하는 걸 보면서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즈음 텐텐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텐텐은 오전 10시에 학원에 가서 밤 10시에 귀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뼈 있는 우스갯말이 또 있죠. 학원에 많이 다니는 아이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빠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잖아. 근데 나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하고 또 집에 와서는 숙제도 해야 하니까 나보다 차라리 아빠가 낫지 한다잖아요. 참 이게 웃을 일인가 싶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선행학습이 주를 이루는데요. 선행학습이 가장 손쉽고 돈 안 드는 영재교육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남보다 빠르면 영재일까요? 빨리빨리의 신화가 만들어낸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지경이에요. 영재로 길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되도록 학원은 좀 멀리하고 홈코칭, 육아에 매달렸습니다. 애당초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릴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해보면요. 학원 의존도가 높으신 분이나 아닌 분이나 자녀의 학업 중에서도 유독 수학에 대한 고민이 크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은 누구에게나 골칫덩어리이긴 한가 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제일 어렵다는 아이들이 많고 수학을 가장 싫어하는 과목으로 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포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수학이 타 과목들에 비해서 타고난 재능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수학은 어느 순간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작은 구멍에 댐이 무너지듯 마르르 무너져서 복구가 힘들어지는 과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수학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께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학 교육의 목표입니다. 수학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코칭 로드맵이 사실상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회적으로 말씀하셔도 대부분이 학교 성적과 진학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접근하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어렵지만 수학에 질려버리는 아이들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수학을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앞다투어 수학 성적은 떨어지고 수학의 흥미를 잃어가는 걸까요? 일단 학년이 오를수록 난이도가 높아지죠. 개념이 어려워져요. 추상적 사고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또 수학은 단계적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앞 학년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 앞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즉, 한 단계 한 단계 기초를 튼튼히 잘 잡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순 연산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력이나 논리력 같은 수학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져요. 문제의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복잡해지고요. 게다가 학습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기초는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누적되다 보면 흥미, 자신감, 의욕을 다 잃게 됩니다. 과목 수도 점차 늘어나니 학업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학원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이 또 수학이다 보니까요.
자기주도 학습도 잘 되지 않는 데다 끝끝내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중요한 시기에 또 사춘기가 어김없이 찾아오죠. 사춘기 아이들은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져서 자연히 집중력도 떨어져요.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다 심란해지는데요.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아무튼 전 두 아이 모두 수학 교육의 1차 목표를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 만들기에 뒀습니다. 설사 좋아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게 하려고 했었어요. 일단 싫어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현실에서 제가 가진 목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 만들기보다 어쩌면 훨씬 이루기 힘든 목표일 수 있었는데요.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에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한 아이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인 아이로 자랐고, 한 아이는 수학이 막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수학이 싫지 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수학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역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이에요. 당연히 아이마다 수학적 재능이 다르고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관찰하시고 정기적으로 테스트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양한 수학 관련 활동에도 참여시켜 보면서 아이의 수학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도록 아이 맞춤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수학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으려면 맞춤형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워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냉정하게 아이의 역량을 확인하셔서 아이에게 맞는 로드맵을 짜셔야 수포자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 이야기의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수학 이야기 계속 이어지니까요. 꼭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